여러분 반갑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실업 위로 구직급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지 않게 차디찬 실업의 얼음강에 빠지셨다면 당신을 구해드릴 구명조끼가 여기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노무사 최한솔입니다. 여러분, 혹시 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살다가 보면 뜻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는 상황을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실업이라고 부릅니다.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불현듯 일어난 사고처럼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면 많이 막막할 수밖에 없겠죠. 실직한 노동자의 충격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부양하는 가족들의 생계 안정도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업을 겪게 되면 당연히 가계 소비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해고율이나 실업률이 높아지면 그 사회가 충격을 받아 경제적 공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실업을 겪게 된 당사자도 그 가족들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까지 실업이라는 사고를 만나더라도 그 충격에 휩싸이지 않게 에어백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실업급여입니다. 1995년 시작된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는 두 번의 큰 위기 때마다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확인하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1997년 말 IMF 경제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마다 실업급여의 기능은 확대되고 강화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경제위기 때마다 급증하는 실직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의 안전망이면서 뜻하지 않게 실업을 맞이한 노동자가 최소한의 수준에서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업급여의 본명을 알고 계신가요? 실업급여의 실제 이름은 실업급여가 아니라 구직급여입니다. 최초 만들어졌을 때에는 실업에 해당하면 고용보험으로부터 나오는 기본급여라서 실업급여라고 불렸었는데요. 구직급여로 바뀌었습니다. 실업급여가 단순히 실업한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구직, 그러니까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직급여로 이름을 바꾼 건데요. 실업급여의 본명과 성격을 이해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세 가지 요건 중 첫 번째는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 노동을 제공해 오던 사람이 실업을 만났을 때 급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날로부터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일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고용보험 기록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두고 가실게요. 180일 이상이니까 6개월만 일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오산일 겁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재직일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근무일수를 말합니다. 한 달은 28일에서 31일이지만 무급휴일, 그러니까 휴무일은 피보험 단위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일, 주휴일, 유급휴일을 합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통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하는 사업장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 이상이 되려면 실제 근무일이 6개월이 아닌 7개월 이상이 되어야 충분하다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사직 등 자발적인 이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일을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하고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 중 하나라서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죠. 왜 실업급여를 에어백으로 비유했었잖아요. 사고가 나지도 않았고 본인이 원해서 차에서 내리는데 에어백이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 에어백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실업 상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실업급여를 받아야지 하더라도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거나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라는 제안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것 역시 스스로 실업을 선택한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원하지 않는 해고라 할지라도 만약 회사에 큰 피해를 주어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격리 회계 담당자가 근무 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또는 회계 조작을 통해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이런 고의나 중과실로 피해를 준 탓에 해고를 당했다면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꼭 알아두어야겠죠. 스스로 퇴사했어도 상습적인 임금체불, 근로조건의 저하, 근무 환경이 악화되거나 멀리 이사 가거나 폭언, 폭행, 성희롱, 경영사정의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또는 본인이나 가족 질병으로 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이직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약속되어 있었던 노동조건이 저하된다면, 그러니까 근로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참고 다녀야 할까요? 누구라도 그만둬야 되겠죠. 이때에도 결국 원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있으니 자발적으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라는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노동조건이 낮아진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숫자 2가 중요합니다.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이런 사건들이 발생해야 되는데 근로조건이 기존에 제시되어 있었던 근로조건보다 2할 이상 낮아지게 되는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도 2개월 이상 통째로 월급을 못 받는다거나 30% 이상의 급여를 2개월 이상 못 받는 경우, 30% 미만의 임금을 6개월씩이나 못 받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임금체불이 발생했거나 기존에 있는 조건보다 내 조건이 낮아졌어요 라는 것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전달드리는 것이니까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이 낮아지거나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거나 아니면 연장근로를 52시간 이상 하거나 2개월 이상 발생했는지 또는 20% 이상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에 사직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많은 분들이 물으시는 사유가 통근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사업장이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정근을 가거나 또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이사를 가는 경우, 만약 왕복 시간 3시간 이상의 통근 시간이 소요되어 그만두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3시간은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길찾기 기능 아시죠? 길찾기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해서 나온 첫 번째 값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본인이 아프거나 가족이 아파서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하지만 심각하게 누군가 아프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만둔다고 실업급여를 모두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본인의 체력 부족이나 장애, 질병 부상, 이런 건강상의 이유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한다는 것을 증빙해야 되는데요.
곤란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빙할까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치료기간이 보통 2개월 이상이고 치료 중에 이를 겸행하기 어렵다라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고요. 회사에서 아프지만 회사도 다른 일로 바꿔주거나 휴직이나 이런 휴식을 줄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계속 고용하기에는 어렵겠다라는 의견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아파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지를 소견서와 회사의 의견서로 뒷받침해 준다면 아파서 그만둔 뒤에 구직 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나 같이 사는 가족이 아픈 탓에 돌보아야 해서 그만두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우선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이 휴가나 휴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 본인 외에는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함께 증빙되어야 하는데요. 돌봄이 필요한 가족 가까이에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있는데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스스로 그만두고 돌보겠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회사가 시정하지 않아서 여전히 위험한 경우에 놓여 있다든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와 같은 제도들을 회사가 허용하지 않은 경우, 또 회사가 하는 일이 법을 어기는 위법한 일이 된 경우 스스로 그만두더라도 통상 어느 누구든 그만두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직 등록 및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원래 이름이 구직급여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구직 활동 기간, 생계를 안정시키고 재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업급여의 기능입니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면접도 보고 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직업훈련이나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물론 아픈 부분이 인정돼서 실업급여의 자격이 되었지만 충분히 치료를 받은 뒤에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지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또는 자발적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일하시던 곳을 떠나셨나요? 그리고 재취업 노력을 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실업급여의 액수가 중요하겠죠.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 실업급여는 그해 최저임금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지는데 최종 지급액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고 하한액인 최저임금의 80%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노동포탈을 찾아가시면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가 있으니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얼마 동안 지급되는지도 중요한데요. 지급기간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50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다르고 근속기간이 구간별로 1년 구간, 2년 구간, 5년 구간, 10년 구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를 고용센터에 그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구직급여는 이직한 날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이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꼭 신청하시고요. 회사가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되도록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늦게 해서 지급 기간이 이직한 날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그러니까 1년이 넘어가 버리면 이직한 날 다음 날로부터 넘는 구간, 그러니까 만약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3개월 뒤면 그 1년이 지나간다? 그렇다면 남은 3개월분은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되도록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사실 여러분이 실업급여라는 에어백이나 에어매트를 만나지 않게 되기를 가장 희망하지만요.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
직장 내 괴롭힘 등등등 갈수록 노동 조건이 열악해지고 일하기 어려워지는 요즘 실업급여는 직장인들에게 잠시 쉬어가는 휴게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나 달콤한 실업급여 등 실업급여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요즘 다시 한번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노동자들이 많다라는 점, 그리고 꼭 필요할 때 실업을 갑작스럽게 만나게 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충격을 줄여주는 에어매트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원하지 않게 일자리를 떠나셨다면, 일자리를 떠났지만 다시 한번 재기를 꿈꾸는 여러분들께 실업급여를 적극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니까요. 지금까지 당신의 노동을 응원하는 최한솔 노무사였습니다.